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491페이지 원가의 구성부터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원가의 분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원가의 우리가 집계, 추적, 우리 가능 여부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다음에 조업도 즉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서 고정비와 변동비 등을 분류해봤죠. 그러면 그 원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가 되죠. 이럴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있어서 제품 제조 우리가 추적, 가능 여부에 따라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이 되어지죠. 직접비, 간접비. 경비도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이 돼서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로 분류가 되는데 이럴 때 직접비만을 집계해서 직접 원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직접 원가를 달리하면은 우리가 제1원가에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기본원가 개념으로 많이 정리하죠. 기초 기본원가. 그러면 간접비를 집계해서 간접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제조를 붙여서 제조 간접 원가, 즉 제조 간접비. 우리가 이렇게 비라고 하나 원가로 쓰나 우리가 큰 의미를 우리가 같은 의미로 정리를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참고로 경비는 대부분 간접 경비인데 직접 경비도 있다는 것은 특정 제품의 외주 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등이 직접 경비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이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조 원가. 이 제조 원가에 목적 비용에 해당이 되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죠. 그래서 이 판매비 관리비도 목적 비용으로서 비용이면서 원가에 해당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 판매비 관리비를 합한 걸 총 제조 원가에서 총원가라고 하죠. 총원가. 그러면 총원가에서 판매이익을 가산해서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가격. 이걸 원가의 구성에 따른 틀 잡아서 원가의 구성도라고도 하죠. 그랬을 때 직접 원가, 제조 원가, 총원가의 구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제조 원가하고 총원가에 대한 구분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 원가의 구성도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제조 원가를 다시 한번 식으로 세워보면은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재료 원가 플러스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직접 경비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경비는 대부분 간접 경비인데 간접 경비라면 제조 간접비 들어있겠죠. 그래서
직접 경비가 주어지면 고려돼야 되겠죠. 이랬을 때 제조 원가에 우리가 직제, 그래서 제조 원가는 그게 직접 재료비, 직제, 직노. 자, 우리가 직접이 있지만은 제조 간접비, 재간등 이렇게 틀 잡아서 제조 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등으로 해서 이걸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도 하죠. 자, 이랬을 때 자, 정리하면서 직접비 합을 지금 선대로 자, 직접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기본 원가. 직접 원가,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자, 그런데 이 틀을 잡는 것은 직접 노무 원가에 직접 재료비를 제한 나머지 원가를 가공 원가, 가공비라고 하죠. 가공비. 자, 그런다 또 최근에는 전환 원가라고 많이 쓰죠. 전환비에서 전환 원가. 그래서 제조 원가의 산식에 있어서 자, 직제, 직노, 재간등 합의 제조 원가로서 기본 원가와 가공 원가의 관계로 명확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자,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자, 페이지 자, 이 문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교재 페이지 520페이지 16번 봐보세요. 자, 560페이지 16번. 6번. 자, 자료에 의하여 직접 노무비를 한번 계산을 그랬죠. 네, 자료 보면은 직접 재료비, 제조원가, 자, 제조간접비, 판매원가, 단 직접 금리는 노무원가의 50% 주어졌죠. 그래서 자, 제조 지금 노무를 봤는데 제조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직접 노무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제조원가가 자, 가가 16,000원. 그래서 16,000원. 자, 이거로 자, 물음이 지금 노무니까 직접 재료비가 자, 5,000원. 5,000원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물었죠. 자, 그래서 노무비가 물음표. 자, 플러스 직접 경비는 자, 직접 경비가 있죠.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노무 50%라. 그러면 직접 노무비를 X라고 한다면 직접 경비는 노무비의 50%죠. 0.5X가 되겠죠. 노무의 절반. 자, 플러스 제조 간접 원가가 2,000원 주어졌죠. 2,000원. 자, 이래서 직접 노무원가 X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더하니까 1.5X가 되겠죠. 1.5X 더하니까 7,000원이니까 넘기니까 정식내면 1.5X가 자, 7,000원 넘기니까 얼마가 되겠다. 자, 그래서 16,000원에서 7,000원을 차감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9,000원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자, X 값을 계산을 하면 1.5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6,000원이 되겠죠. 6,000원.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가 6,000원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식으로 세워봤지만 그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자, 원가에 우리가 추정을 한번 봐보죠. 자, 492페이지 이제 원가의 추정. 추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가의 추정에 있어서는 고저점법 법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럴 때 자, 고저 높고 낮은 거니까 이런 것은 V 볼륨. 자, 높고 낮은 것은 좁도가 좁도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원가를 한번 추정해 보자 하는 게 고저점법으로서 원가 방정식에서 활용하는데 자, 원가 방정식이면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일반인 1차 방정식의 원가 방식에
자, y는 몫이고 a는 기울기, x는 미지수, b는 절편이라고 그러죠. 이랬을 때 이 y 값을 총원가, 자, 총원가, 자, a 기울기를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자, 그 x를 미지수를 조업도, 그다음에 b를 고정원가, 고정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 이 단위당 변동원가하고 고정원가를 구하면서 조업도에 따른 분류가 되니까 높고 낮은 걸 가지고 한번 자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그러면 단위당 변동원가 A 값은 자 단가 의미가 되니까 자 Y를 X로 나눈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자 최고 조업도 그래서 최고 V 조업도, 최고 조업도의 총원가, Y는 총원가니까요. 마이너스 자 최저 조업도, 최저 조업도의 총원가, 총원가를 차감해서 최저 조업도와 최고에서 최고 조업도 마이너스 최저 조업도 자 의해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고려가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고정원가 비고정원가는 AX를 넘기면 되니까 B는 고정원가로서 Y-AX가 되겠죠. AX. 그래서 자, 이 고정원가는 두 식이 있는데 최고는 최고, 최저는 최저로서 Y의 자, 이 식이 최고 조업도의 총원가, 자 마이너스 자 A 값이 단위당 변동원가였죠. 자,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 자 A 값을 구한 자 변동원가 곱하기 자 최고 조업도 자 또는 자 같은 식이죠. 최저 조업도 총원가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원가 곱하기 최저 조업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 같게 나오죠. 그러므로 자 조업도가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자 고조전법에 의한 자 우리가 조업도 예상 조업도에 따른 원가를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자 사인식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자 교재 페이지 자 몇 번을 보시냐면 가장 최근 걸로 한번 봐드릴까요? 자 있을 때 자 518페이지 자 518페이지 자 12번 2번 한번 봐보시면 자 A 아파트의 전기 작업반에 월말 노무 시간과 경비가 주어졌는데 7월 달에 노무 시간이 200시간 이상 있을 때 고조전법에 따른 7월 달의 경비를 한번 추정해 봐라. 고조전법이죠.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염두에 놓고 자 7월 달에 예상 노무 시간이 200시간일 때 경비, 총원가의 경비가 얼마나 되냐 그럴 때 A 값하고 B 값만 알면 자 이런 기울기가 절편인 단위당 변동원가 아니면 고정원가 둘을 알면은 예상 우리가 경비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A 값은 고조전법이 되기 때문에 자 4월, 5월, 6월 달 3개월에 잘해줬죠. 만약 5개월치든 7개월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주어진 차례에서 가장 조업도가 높고 낮은 거. 그러면 노무 시간이 조업도니까 4월달 250, 5월달 200, 6월달 150이니까 가장 높은 달은 4월달이고 가장 낮은 달은 6월달이죠. 그래서 4월달에 노무 시간 250시간, 자 6월달에 150시간의 자료만 필요하다. 5월달치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250단위 시간. 자, 그래서 최고 조업도 250에서 최저 조업도 150이 되겠죠. 그때 최고 조업대에 대한 경비가 10,000원. 마이너스 최저 조업대에 대한 경비가 7,000원이 주어졌죠. 그래서 자, 단위당 변동 원가가 얼마 나오냐면 시간당 30원이 나오겠다. 10원. 자, 이렇게 A 값인 단위당 변동가를 구해야 자, B 값은 2식 있다고 그래서 최고 조업도 10,000원. 10,000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 원가 30원 곱하기 최고 조업도 250 또는 최저 조업도 초원가 7,000 자, 마이너스 30 곱하기 150이 되겠다. 그래서 단위당 변동가 A 값을 먼저 알아야 고정가 B 값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10,000원에서 300, 250을 곱해서 7,500을 빼니까 2,500. 2,500원이 자, 고정가. 역시 자, 4,500원을 빼니까 2,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 A 값이 30원, B 값 2,500원이니까 그때 예상 7월 달에 자, 노무시간 200시간이기 때문에 200에다가 30을 곱해서 6,000원, 2,500원 더하니까 8,500원. 8,500원이 자, 예상 7월 달에 예상 자, 우리가 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로 이렇게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원가의 우리가 자, 분류라든가 원가의 구성, 원가의 추정을 봤죠. 이제 자, 페이지 494페이지 자, 우리가 원가 계산에 있어서 요소별 원가 계산 이걸 제1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자, 요소별로 자, 그러면 요소 하면은 원가의 3요소 하면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고 제종가 3요소 하면은 직접 재료비, 즉 노무비, 제조 간접 원가가 있죠. 그 요소별 원가 집계로서 먼저 재료비에 대한 원가를 그때 재료비에 대한 소비액을 구하는 게 포인트죠. 재료비 소비액. 자, 그럴 때 재료비 소비액은 자, 결론적으로 자, 원재료 구입에서 자, 제품제에 소비되면서 재료비가 탄생이 되죠. 그래서 뭐 원재료에서 재료비에 대한 소비액을 찾는 게 포인트죠. 자, 그래서 자, 월초 재료는 차변에 자, 재료 매입액은 자, 차변에 자, 차변 금액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차변 잔액이 나오니까 월말 재료가 자, 대변에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 원재료 소비액은 이건 자, 대변에 있으니까 소비액을 고려가 되죠. 그럴 때 자, 소비액은 월초 재료하고 월말 재료 이렇게 월초라는 표현이나 자, 기초, 기말이나 자, 같은 의미인데 그 이유는 원가 계산 기간의 원가 계산 기간은 통상 한 달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 기간의 시작이 기초, 끝이 기말, 시작의 월초, 끝이 월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가 계산 통상 한 달 단위로 원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월초라든가 월말, 기초, 기말의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재료비에 대한 소비액은 월초, 월말 재료를 고려가 되어진다는 거. 자, 다음에 노무비에 대한 자, 소비액, 제품 제조에 따른 자, 우리가 자, 임금 등을 노무비 자, 근데 그러면 노무비 소비액을 고려하면서도 자, 대정기입에 자, 임금
임금 등이 제품 제조에 노무비로 소비가 되니까 그러면 소비액, 자, 소비액을 자, 고려가 될 때 임금 우리가 딱 달로 끊어서 주는 자 제조업도 있지만은 25일날이 자 우리가 봉급날 쉽게 말하면 또는 5일날이 봉급날 10일은 다양하죠. 그래서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임금에 따른 당월 지급액이 이게 소비액이 되는 건 당연하겠다. 그러나 자 항상 한 달 단위로 끊기 때문에 자 미리 주는 것이 있고 아직 안 주는 게 있겠죠. 한 달 되니까 그래서 월초 자 그래서 월초로 칩니까 또는 자 전달로 넘어온 의미가 돼서 전월 성급 임금은 차변에 전월 미지급 자 임금은 대변에 당월 미지급 임금은 차변에 당월 성급 임금은 대변에 여기서 치야 되는데 그래서 전월 성급 금액 전월 미지급 금액 우리가 재물계 영역에서 자 우리가 선익의 이연과 예상했다는 회계처리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에 계정 분석의 비용 계정의 분석도 이렇게 연관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할 때 전월은 기초니까 기초 성급 임금은 자산 기초 자산 금액 기초 미지급 임금은 부채 기초 부채 금액에서 자 차변과 대변의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계정이 임금 노비 계정이지만 상대방 과목들이니까 자 기초 자산 금액 차변 기초 부채 금액 대변 이렇게 정리되죠. 그러면서 당월 미지급액과 당월 성급액은 월말 시점에 미지급 성급을 따지기 때문에 당월 미지급 금액은 기말 부채 금액 기말 자산 금액 이렇게 정리해서 임금의 소비액을 고려가 되어지죠. 다음에 이제 경비에 대한 소비액을 고려할 때 경비하면은 오랄 경비가 있고 측정 경비가 있고 지급 경비가 있고 발생 경비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감가상각비의 오랄 경비는 우리가 연상각비는 월수로 나누고 측정 경비는 측정액이 소비이고 지급 경비는 노무의 마찬가지로 T 계정을 통해서 당월과 전월에 대한 성금 미집을 고려해서 지급 경비의 소비에 발생 경비는 발생액이 소비액이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에 대한 경비에 소비액을 구하는 건 가장 기본인데 자 문제에서 가장 쉽게 정리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장 최근 문제로서 19페이지 519페이지 14번 봐보죠. 14번 X1년도 원재료가 600kg 사용될 예상이 된다. 기초 원재료가 50, 기말이 80일 경우일 때 보일 때 X는 구입할 원재료 수량이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원재료 재료비에 대한 계정에 뭐가 주어졌냐면 물음에 자 당월의 X1년도에 자 우리가 사용할 자 우리가 재료가 주었죠. 원재료가 600kg 사용한 것은 예상이 된다. 사용이 된다는 말은 소비가 됨으로써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당월 소비량이 자 몇 킬로인 순대는 사용으로 나오니까 사용이 되면서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가 됐다는 건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월 씁니까 사용 자 소비가 사용이 되겠다. 이 사용이 600kg이 주어졌다. 600kg 그랬을 때
당월에 구입해야 할 수량이 어떻게 되겠냐. 자, 그러면은 자, 기초가 50kg. 자, 기말이 80kg 주어졌죠? 그래서 자, 기초가 50이니까 소비량이 600이고 자, 기말이 80, 600에서 50을 빼니까 당월 구입은 630kg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건데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소비가 아니라 자, 이런 사용하도 예상이 됐죠. 이 경우를 이렇게 소비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꿔서 정리해서 떠나서 물음 자체가 이렇게 구입을 물어봤다는 구입과 소비가 같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월초 월말 재고량이 있으면은 언제 있으면 차이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소비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한번 확인하는 문제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원가의 3요소는 소백을 한번 구해봤는데 더 신경 쓸 게 이제는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496페이지.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를 제조간접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통으로 소비된 원가니까 특정 제품의 배부가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럴 때 이 배부를 함에 있어서 또는 배분함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부가 이룬다. 그 말은 특정 제품과의 우리가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부가 되는데 이럴 경우 배부 기준이 다양하거든요. 이 배부에 대한 인과를 따르는 기준이 다양한데 자료에 배부 기준의 사용화 기준이 다양하다면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자료에 무슨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고자 한다. 배부법을. 자, 그러므로 이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는 배부율도 구하고 배부액도 구하는데 포인트는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포인트다. 자, 그럴 때 배부 금액은 네모 박스 곱하기 1 원가 계산 기간의 제조간접비 배부 총액을 네모 박스로 나눈 게 배부액이 되겠다. 그러므로 앞에 곱하기 분모 분자 곱하기 있는 박스는 배부 기준 곱하기 역시 분모도 배부 기준이 되겠다.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법은 직접 재료비 만약에 작업시간법이면 작업시간이 되겠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배부액에 있어서 넘버원 제조시설 넘버원의 배부액을 찾고자 한다면 이 앞에 배부 기준은 넘버원의 배부 기준의 분모는 넘버원께 아니라 배부 기준의 총액이면 총액, 총시간이면 총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분모 분자 곱하기 앞에 있는 배부 기준은 금액은 시간이든 넘버원이면 넘버원, 넘버투면 넘버투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서 분모 분자가 배부 기준 곱하기 분모 분자는 이게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배부율. 그럼 배부하고자 하는 비율이 분모 분자니까 배부 기준에 따른 비율이 나타났죠. 그래서 넘버원의 배부액은 넘버원의 배부 기준 곱하기 분모 분자. 그래서 분모가 배부 기준에 대한
총액이든 총시간을 고려하면 배부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배부액을 찾아야 자, 제조원가 넘버원의 제조원가는 넘버원의 직제 플러스 자, 직노. 자, 직제 직노는 넘버원께 되겠죠. 자, 이번에 플러스 넘버원의 배부액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합한 금액이 넘버원의 제조원가라서 이 넘버원의 배부액을 산해서 합한 금액이 넘버원의 제조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산식의 틀. 자, 그런데 이 제조간접비 배부는 애정배부법이 있겠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배부하자 그 말. 그래서 애정배부법의 포인트도 당연히 미리 배부하는 배부금액 애정배부액이 되겠다. 그래서 그럼 애정배부액은 무슨 배부액이니까 네모박스 곱하기 자, 1. 원가 계산 기간에 제조간접비 자, 배부 애정 총액이 되겠다. 총액을 자, 네모 박스로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자, 애정 배부액이지만 자, 배부 기준이 되겠다. 기준. 그럴 때 곱하기 앞에 있는 배부 기준은 애정 배부액이지만 실제 배부 기준의 실제 시간이라든가 금액 자, 곱하기 자, 분모 문제 이 배부 기준은 애정 총액을 나눈 거니까 당연히 애정 총액이라든가 배부기준은 애정총이나 애정총액 시간이 되겠다. 그러므로 요 분모 분자는 배부율이지만 애정배부율이 되겠죠. 애정배부율이 되겠다. 자, 그러므로 제조간접비 애정배부의 포인트는 애정배부액을 찾고자 할 때 애정배부 앞에 곱해지는 건 실제 배부 기준. 애정배부율을 곱한 금액이 애정배부액이 되겠다. 이 배부액의 실제 발생액하고 차이가 나겠다 그 말. 차이. 이 차액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가감법. 그래서 자, 조정하면 돼. 매출원가 가감법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를 찾을 때 자, 과대배부 과소배부는 애정배부액하고 실제 발생액 애정배부가 실제 발생에 있어서 미리 배부한 금액과 실제를 비교하니까 과대배부란 미리 배부한 금액이 클 때 과대배부, 작을 때 과소배부액이 되겠다. 그러므로 이 과대배부액은 매출원가 가감법에 의할 때 자, 미리 배부한 금액이 과대배부했으니까 이 매출원가에서 가감법에서 차감을 해야 되고 과소배부액은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액을 열심히 찾아놓고도 매출원가 가감법에 따른 조정까지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확인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자, 페이지 522페이지 기본적인 20번부터 잠깐 봐보죠. 자,
페이지 522페이지 20번 보시면 자,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를 해줘. 그럼 배부법은 직접 노무 시간법이죠. 넘버 2의 제조원가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은 넘버 2의 제조 원가를 물었죠. 자, 그러면은 넘버 2의 직접 재료비 120만 원, 넘버 2의 직접 노무비 180만 원. 180만 원. 자, 그러면은 플러스 넘버 2의 제조 간접비, 넘버 2의 제조 간접비 배부액만 알면 넘버 제조 그렇죠? 이때 넘버 2의 배부액은 네모박스 넘버 2의 배부준 넘버 2의 직접 노무 시간이 150시간 곱하기 제조간의 배부 총액이 40만 원. 40만 원 주었죠. 자, 분모가 제조간접비. 자, 우리가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배부액이 얼마 나오냐? 자, 2배 의미가 되니까 배부액이 자, 30만 원이 나오겠다. 30만 원. 150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 200을 곱하니까 30만 원. 그래서 넘버 2의 제조 원가는 330만 원이 되겠다. 330만 원. 그래서 넘버 2의 배부 기준 곱하기 배부의 총액 분의 배부 기준. 우리가 총액이란 동시간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가장 또 기본적인 걸 보는 거. 자, 네. 520페이지. 520페이지 17번. 이 17번 먼저 봐보죠. 17번 봐보시면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어떻게 되냐? 정상 개별원가는 예정 개별원가선을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정 배부일은 직접 노무시간 1,000원이고 실제 배사 노무 시간은 자 1,500시간이고 실제 발생이 1,300이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실제 발생액이 주어졌다. 발생액. 자, 이럴 때 실제 발생액이 1,300만 원. 1,300. 그럼 자, 예정 배부액은 자, 네모 박스의 실제 배부 기준. 자, 배부 기준이 자, 뭘로 배부냐면 자, 노무 시간으로 지금 배부죠. 그에 따른 배부서 그럼 실제 노무 시간이 15,000시간. 15,000시간 곱하기 분모 분자인데 그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자, 1,000원이 주어졌죠. 1,000원. 자, 그래서 계산 금액이 1,500원이 나오겠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1,500이고 실제가 1,300이니까 차액이 나겠다. 차액이 200만 원이 차액이 나죠. 요 200만 원에 대해서 과대냐 과소냐? 예정이 실제보다 크죠.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가 되는 겁니다. 과대 배부 200만 원이 되겠다. 자, 다음은 자, 응용 문제로서 18번 봐보세요. 18번. 자, 가장 최근에 자,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직접 노무 시간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법에 따른 예정 배부액이 있는데 실제 발생액이 얼마냐고 묻는 거다. 자, 그러면은 예정 배부액에 대한 차액이 주어졌을 거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났냐면 자료 보면은 자, 과소 배부가 1,000원. 1,000원 차액이 1,000원 과소
배부액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애정 배부액만 안다면 실제 발생에 알 수가 있죠. 그럼 애정 배부는 실제 배부 기준에 그래서 보면은 실제 노무 시간이 90시간. 90시간 곱하기 제조원의 배부 금액이 10,000원. 10,000원. 애정 우리가 노무 시간이 100시간. 100시간이 된다. 그래서 애정 배부액이 얼마가 나오냐? 9,000원이 나오겠다. 9,000원. 9,000원이 나오니까 왜? 이건 1이니까요. 그래서 곱하면 9,000원 나오겠죠? 그러면은 1,000원만큼 과소 배부액이 되니까 애정이 실제보다 작기 때문에 과소가 되겠죠? 미리 배분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발생액은 1,000원만큼 차이가 나야겠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9,000원이 집니까? 과소가 된 배부액이니까 실제보다 1,000원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이 실제 발생액이 되는 거면서 10,000원이 실제 발생액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응용까지 한번 활용해서 정리를 해드려 봤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에 있어서 구분 좀 하시면 되죠. 이제 다음 원가 계산은 부문별 원가 계산이 있죠. 부문별 원가 계산. 교재 페이지 99페이지. 그럼 부문별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이 부문을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으로 구분해서 집계하려는 것을 부문별로서 이 보조 부문비를 제조분을 배부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 배부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만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자. 그럴 때, 이 보조 부문 간의 영역 수수관계를 직접 배부하는 영역을 무시하는 방법. 단계는 일부는 중시하고 일부는 무시하는 방법. 그래서 일부 중시하는 것을 먼저 배부가 이루어지니까 배부 순서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단지 중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도출해서 파악하는 게 상호 배부법. 그래서 분별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의 관계만을 정리해서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출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힘든 단원의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좀 봐주시면서 정리하시고 문제 풀이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제가 두세 문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유형을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죠. 수고하셨습니다.